깨달음의 당체를 이야기하는 열반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책도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로 넘어오는 이야기, 대승 열반경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려다가 사실 일천제 성불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불교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생 스님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조금 묻어놨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천제 성불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저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붓다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 특히 계급제 사회에서는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현대적인 사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왕조 국가에서 우리 모두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논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점이고, 그 다음에 오래된 논점이기도 해요. 단,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차이들이 나타나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일천제 성불설이 그렇게까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일천제는 뭐냐면 이찬티카라고 그래가지고, 무성종성, 그러니까는 깨달을 수 있는 종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형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교화가 안 되는 사이코패스 나오기만 하면 또 계속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00명을 죽였는데도 죄책감 전혀 없고, 당연히 나는 해야 될 도리를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살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점과 비슷한 거다. 그게 일천제라고 하는 거고, 동아시아에는 이런 논점들이 사실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이 논점이 무지하게 심하게 부각이 돼요. 왜? 그게 인도는 계급주의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카스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족 천민, 이게 불가족 천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아리안족 백인이고, 여기가 이제 드라비다 문다족 흑인 원주민이에요. 여기는 백인 유목민들, 서북인도 쪽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정복하는 정복민인 거고, 저쪽은 이제 원래 인도에 살던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흑백이 섞이면 인종차별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웨덴 절단 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좋잖아. 예, 노르웨이, 덴마크,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다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쪽에서 스웨덴이 대장이거든요. 이쪽 서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대장, 프랑스, 독일이 대장. 아니 그렇잖아. 이렇게. 근데 스웨덴이 대장인데 스웨덴이 지금 절단 났죠. 이민 정책, 그러니까 어디든 마찬가지. 애를 잘 안 낳는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쓰면 거기는 이민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저 북아프리카나 어디야 무어인들, 그러니까는 튀르키, 터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쪽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숫자가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독일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이 그 후폭풍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만 있었느냐? 아니죠. 미국이 그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미국의 남부 쪽에서 사탕수수 농장, 뭐 면화, 목화 이런 거 농장하면서 흑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썼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미 대선에서 나오는 주제들도 그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끄집어서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에서는 그걸 뭘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걸 뭐 난민을 막는다는 둥, 뭐 어떻게 하는 둥,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인접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넘어오기가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섬나라 같은 반도 국가인데 위에가 막혔기 때문에 섬나라 같고, 그래서 접근성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넘어오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동남아나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차이나 반도나 뭐 방글라데시, 터키 이런 데서 넘어오면 약간 문화권적으로 차이도 좀 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주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색이라는 개념을 먼저 없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게 굴하다. 그 정부에서부터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넘어오시면 처음에는 약자의 입장에 있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쉽게 말해서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좀 약간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이주했어. 그래서 나는 좀 차별을 견디는데 내 자식은 그냥 한국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걔가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 참 그게 이제 애매한 거지. 근데 그게 소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수야. 공단지대고 그런 애들이 다수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면 결국은 밤길을 조심해야 되는 미국처럼 밤에 못 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치안이 훨씬 더 강력한데 공권력이 훨씬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걔네 못 나가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진기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문제들을 일으킬 거고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동아시아에서. 그게 조조의 위나라 다음에 사마염의 진나라가 들어서거든요. 그게 삼국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마염의 진나라. 그리고 사마소가 결국 황제에 등극하고 뭐 이렇게 딱 하는데 천하통이라고 딱 쓰는데 그 진나라가 무너질 때 팔왕의 난이 이제 시작되고 하는데 그때 만리장성 밖에 있는 유목민들을 끌어다가 군사로 쓰는 거죠. 용병으로. 용병 쓰고 그다음에 좀 부리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싸니까 이렇게 데려다가 나중에는 걔네가 나라를 뒤집었죠. 그게 5호 16국 시대의 시작입니다. 걔네가 어느 정도 힘이 커지니까 그러면 한 따까리 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주민들이 많으면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도 국회의원 하나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한인 국회의원 뭐 저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런 식으로 가고 그 티오들이 점점 넓어지고 거기서 이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주자들의 문제는 이런 갈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게 계속 현재 진행이고 유럽도 진행인 거고 우리도 앞으로 무조건 만날 일입니다. 그런 식의 뿌리 깊은 이 인종적 갈등이라는 게 흑백이 섞이면 방법이 없어요. 이 피부색이 동일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이런 신분차별이 없다니까.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양반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신분제들이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었던 게 섞이면 우리는 퉁입니다. 뭐 양반이라고 그래서 뭐 피부가 희고 그다음에 뭐 쌍놈의 피부가 검고 쌍놈의 피부가 검은 게 아니고 많이 나댕겨서 피부가 검고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짱 박혀서 이렇게 대인관계 안 좋고 그래서 피부가 희어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큰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은 다도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인도 신분제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은 방울을 달고 다녀요. 발목에. 그래서 내가 존재하니까 너희들이 피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문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오염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자끼리 스치잖아?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내가 오염된 거야. 아니 몸을 만진 게 아니야. 불가촉천민이라는 거는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지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스쳤어. 길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림자가 그걸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야, 이 정도의 차별이 존재할 수 있나 싶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다 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가 방울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무슨 소 방울 하던 거하고 똑같아. 내가 방울을 차고 다닐 테니까 그 방울 소리 나면 너가 잘 피해가. 이렇게. 야, 이거 좀 너무 잔인하지. 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도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점이에요.
원래 그 일천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거보다는 훨씬 여인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유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는 지칭하던 표현인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민까지는 어떻게 끌어올리면 올라올 수 있는데 얘네는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런 계급이 인도에는 이게 수두라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논점이 있는 게 사실 일천제 논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현장이 600년대 사람인데 현장법사가 600년대 사람인데 그때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 가서 호법 스님한테 그때 108살이었었던 그 호법계의 개현 스님한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친 계열의 정통맥이에요. 그 호법 계열이 그리고 그거를 계승한 사람이 개현 실라바드라라고 하는 개현 스님인데 그 양반에게 학문을 다 배우고 유가법상종, 유식학을 다 배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었던 게 유의종자 차별설,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5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보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문승이 될 수 있는 연각이 될 수 있는 성문, 연각, 보살 이 얘기는 뭐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이거는 소승불교에서 사람들. 이거 대승불교. 이거보다 더 높은 거. 그러니까 A급, B급, C급. 그다음에 이제 부정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종성은 뭐냐면 요즘 대학으로 말하면 자유전공학부가 있어. 전공을 안 정해. 그리고 들어가서 한 1년쯤 댕기다가 성적순으로 자기 전공을 선택을 해. 그러니까 의사도 그런 거 있잖아.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먼저 선택하잖아. 그것도 이렇게 선택하듯이 자유전공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종성은. 그러니까 결정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무성종성. 안 되는 놈이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놈.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중국 가서 얘기하면 욕 진짜 바가지로 먹습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내가 중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중국은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생김새를 가졌잖아. 우리 동아시아 사람은. 그러니까 저 정도의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양반도 쌍놈이 되고 쌍반도 양놈이 되는 거야. 뒤지면 그걸 천명미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 있잖아.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이성계도 그런 거야. 그때 실패했으면 삼족이 멸해지는 거야. 삼족이 멸해지는 거야. 성공하면 왕이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항고조 유방 양아치 출신이야. 양아치 출신. 뭐 신분이 좋으냐? 양아치 출신. 조조. 내시 양자입니다. 내시 양자 출신입니다. 내시도 아들이 있습니까? 양자. 내시 양자 출신이야. 별로 그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런 사람들도 황제가 되고 다 최고권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정몽주 자식들 천민으로 떨어진 거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고 그 가족 다 그렇게 정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원 되면 그럼 아유 정몽주 후손이세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다니까. 그러니까 기본 신분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센 거지. 근데 여기는 아예 박혀서 나온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이상 한계로는 안 돼. 자유전공 학부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전과가 안 돼. 전과가 안 돼. 딱 들어가면 끝이야. 너무 공대야? 그럼 공대 끝. 제가 법대로 전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전과하고 싶으면 재수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이걸 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성각별설, 유의종자 차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분제와 관련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브라흐만과 마찬가지고 최고 등급,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나 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게 무성종성. 수드라에 해당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부정종성.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태생부터, 그러니까 저런 식의 스타일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불교는 노력하는 사람이 그 노력한 걸로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받는, 과보를 받는 걸로, 그게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게 성립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이 좀 다르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의 촉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저걸 주장하는 바람에 그때 개연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호법 계열의 정통설이다. 뭔 소리를 하느냐. 꼭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유가법상종이 망했죠. 화엄종이나 이런 선종이나 나중에 이런 거는 다 평등을 주장하는데 걔네는 차등을 주장하거든. 인도는 저 차등이 맞는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맞는데 이쪽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답이 뭐냐면 4세기에 등장하는, 쉽게 말해서 대승열반경에 나오는 천재 성불설이에요. 일천재도 성불한다. 일천재도 성불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앞선 내용이 뭐냐면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다품입니다. 거기 보면 제바달다도 7 동안 무간지옥에 있다가 성불해서 천황열애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바달다는 불교에서 비정되는 가장 강력한 악인이에요. 그 악인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천재들, 일천재들도, 그러니까는 종성이 없는 아주 나쁜 놈들, 안 그러면 하열한 사람들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벌써 거기서 약간 된 거죠. 1차적으로 한번 펌핑한 거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 시루불성,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는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게 이제 대반열반경의 꽃입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든 중생은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차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현대사회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쉽지 않아. 고려시대 때 쉽지 않아. 지금 미국에서 쉽지 않아. 그래서 무슨 뭐 흑인이니까 난 차별을 받았어요. 뭐 히스패닉 차별 받았어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동아시아 사람들 더럽게 차별받아. 더럽게 차별받아. 그래서 제가 유학 가려고 뭐 유학 간다 어쩐다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네가 공부를 겁나 잘하거나, 그래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가 되거나, 안 그러면 돈이 많아서 그런 이상한 동네에 안 살고 좋은 동네에 가서 살 자신 있으면 가라. 그렇지 않고 뭐 알바해야 되고 뭐 이러면 너 그거 견디기 쉽지 않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동네에 살아야 되고 알바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무시한다. 환장한다. 있는 사람이 의외로 배려심이 좀 더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드러나는 걸로는 그래. 그리고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무시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어떤 철가방이 쓴 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가 배달 라이더를 하는데 자기가 강남에서도 해보고 강북에서도 해봤대. 근데 강북은 치킨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뭐 단무지 같은 거, 이게 치킨무 같은 거 안 갖고 오면 막 뭐라고 한대. 그거 심각하대. 그리고 뭐 개수라도 하나 부족하기라도 하면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하대를 하는, 약간 좀 알로 보는 말투가 있고, 강남에 가서 하면 잘 시켜 먹지를 않는데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줘서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좀 더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가 더 좋다가 아니고, 부자는 양보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사실은.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좀 더 각박해. 삶이 팍팍하다고. 양보의 여력이 없어.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존재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 공부 갖고 얘기하면 다 그냥 이게 황금 갑옷이야. 그냥 지나가. 아무 데미지가 없어. 네가 어쩔 건데. 예. 옆에서 하버드를 나와도 어쩔 건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끊어져요. 관심 자체가 끊어져.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저는 진짜 절에서 우리 어른들의 많은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배려를 받았어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마당을 쓸더라도 공부하면 빼줬어. 쟤는 공부하는 애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나는 본다니까. 나는 꿀을 빨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게 아니야. 왜? 공부는 내 일이야. 마당을 쓰는 거는 대중이 같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 밑에 놈이 공부한다고 빠지면 이런 게 어딨어. 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생각이 달라. 공부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느냐?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낚시꾼이 낚시 가고, 그 다음에 볼링 치는 사람이 볼링 치고, 골프 치는 사람이 지져와서 스크린 앞에서 짝대기 휘두르고 있는. 뭐 필드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크린 앞에서 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 공부도 똑같아. 그거랑 나는 대등 관계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적시에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동아시아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우대해줘요. 그래도 쟤는 공부하는 애니까 몸 쓰는 거는 좀 빼주자. 그리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어른 몇 명이서만 이렇게 돌려버리면 아무도 못 시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밑에서 그런 놈이 있으면 뒤통수를 진짜 내가 목탁채로 뒤통수를 갈긴다. 우리는 그건 왜 그것이 특수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 머리에는 없어요. 공부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 활동 하나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 컴플렉스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동하는 게 큽니다. 작동하는 게 커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천재성불설을 얘기해서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진짜 상태가 안 좋고 다시 회복될 여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서 써놨어. 그게 4세기 때 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체중생 시류불성 이러면서 한 구절 읽어드릴까? 이건 읽으려는 생각이 없었던 대목인데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불교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일천예들도 불성이 있으므로 법문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관계없어.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모두 안욕따라 삼복사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간평등이에요. 이게 생명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써놨냐면 봐봐. 미국에서 수정헌법 제15조가 나오면서 흑인 참정권이 나오는데 이때 1870년이에요. 그러니까 1870년 이전에는 흑인은 참정권이 없어. 참정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개나 가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참정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훨씬 뒤에 여성 참정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 차별이 미국 같은 데서도 최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 근데 4세기에 이런 논점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근데 한편 중국은 생각이 또 틀립니다. 중국은 이런 흑백 간의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놀랍다, 진짜. 중국에는 천재성불론이 별로 중요하게 대접을 안 받은 게 인간은 다 평등한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고 확장해서
인간 평등이 아니고 무생물까지도 평등한 거 아니냐?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평등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나가. 그게 뭐냐면 우두법윤과 형제다면, 이건 당나라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해능보다 빠른 사람이에요. 사조 도신제자거든요. 선종에서 거기 보면 무정불성론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무정물도,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 전체가 깨달음의 만다라일 뿐이다. 야, 그 멋있는. 야, 이게 중국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가에 대한 거고. 왜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성 만유론이거든요. 불성이 다 이렇게 편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게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418년에 법현 스님이 이 대승열반경의 앞에 6권을 번역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9권까지입니다. 지금 40권본에서는 9권까지를 번역해. 그걸 가지고 거기에는 일천제 성불설이 없었어요. 그게 안 나와. 그런데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그 앞에 부분을 읽고 벌써 판단을 해요. 머리가 좋아. 이 구마라집의 4대 제자가 승조, 도생, 승혜, 도융이거든. 근데 이 도생이 그걸 벌써 판단해내. 그래서 도노성불설, 천재성불설을 주장을 해. 그때 보면 굉장히 이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빨리 어떻게 보면 천재이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간 슬픔이야. 그래도 운이 좋은 게 이 양반이 418년에 번역한 걸 가지고 뒷부분을 추정해낸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일체 중생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천재도 성불할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유추해내는 거예요. 앞부분을 보고. 명탐정 홈즈지. 그걸 다 내는 거야. 추정을 해내는데 이게 만약에 뒤에까지도 훨씬 뒤에 이 단무참의 북량의 단무참이 번역한 게 늦게 번역됐으면 신원이 안 됐을 거예요. 죽은 뒤에나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함이 풀렸겠지. 근데 봐봐, 이 단무참이 언제 번역하냐면 북량에서 421년이야. 418년에 들어와서 421년이면 3년 차이네. 햇수로 4년, 3년 차이잖아. 그죠? 추정을 해서 그거를 도생이 이럴 것이다 라고 법문을 설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상대 쪽에서 쫙 얘기를 한다고. 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대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저 40권짜리가 번역되면서 확실히 대단하다. 이렇게 바뀌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그 구절을 읽어주려고 내가 체크를 해놨어요. 아까 저거 성불에 대한 천재 성불론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읽어주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도생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승전 권7 도생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89쪽에 나오는데 당신은 대승열반경의 완질이 중국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다. 저 6권짜리 법편의 번역본만 있을 때요. 그러므로 도생이 홀로 밝힌 탁견은 다른 승려들의 심기를 거슬렸다. 이에 보수적인 승려들은 그의 말이 삿대다고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분개하는 것이 극심했다. 이렇게 나와. 극심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훅 간다. 밤길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거거든. 마침내 승단의 도생의 문제점을 드러나요 공론화시키고 축출하고자 했다. 아예 이제 대중 공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도생이 무승려들 앞에서 얼굴빛을 발하고 서원해서 말했다. 억울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 말이 그게 천재성불설이에요. 일천제도 성불한다라는 그게 대승열반경의 뜻에 어긋난다면 이 몸에 문둥병이 생길 것이다. 이게 뭐냐면 법을 잘못 설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설하면 문둥이가 된다라는 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말은 맞다라고 맹세하는 대목이고, 그러나 내 말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에는 반드시 사자자에 앉게 될 것이다.
야, 이렇게 이제 포가 크지. 이제 세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면, 내 유추가 잘못됐다면, 뒷부분 추정이 잘못됐다면 나는 문둥병에 걸려서 법을 잘못한 그 과보로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올바로 설했으면 사자자에 앉게 된다는 거는 나는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성에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자 옷을 떨치고는 떠났다. 잡아가지고 잡돌이를 하려니까 에라이 씨 이러면서 지금 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지막 변론하고 에라이 이러면서 뛰어갔을 걸로 추정합니다. 뛰어갔을 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게 잡히면 멍석말이 비슷하게 하면 골병 든다고. 후에 단무참이 421년에 번역한 대승열반경 40권이 동진의 수도인 남조, 이 사람이 남조 쪽에서 활동했거든요. 수도인 건강, 지금의 남경입니다. 남경에 도착했다. 북량에서 단무참이 번역을 했으니까 경전에는 과연 일천제에게도 모두 불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전의 도생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했다. 참 도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뻤겠지. 조광조가 살아서 신원된 거예요 지금. 참 완전 역전되는 거지. 그리고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골로 가는 거죠. 주식판으로 얘기하면 쇼 때렸다가 이게 망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해서 꼬꾸라질 거다라고 숏을 때렸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다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그래서 도생은 대승열반경을 얻자 곧장 대중들에게 강설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이건 이제 파라 말이야. 내 말이 맞잖아. 저 어디 얼찌한 저 쩌리 같은 것들이 말이야. 큰 스님이라고. 기본 안목도 없는 것들. 딱 이러면서. 그러다가 육조의 송나라. 오,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가 육조거든요. 오, 동진, 송, 이 송나라 원가 11년 434년 11월 경자일에 강서성 여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산폭포에 있는 인문의 고향이라는, 중국의 인문의 고향. 여산 그 대단해. 거기가 이제 여산 독림사 있고 여산 해원스님 계셨던 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무릉도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산일 것이다. 경치도 좋고 그의 수행에 아주 그 시인 묵객들의 고향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를. 이태백도 거기. 그래서 여산폭포 시도 쓰고. 개인적으로 삼천첩 폭포 한번 갔다가 개고생 죽을 뻔 한번 했고요. 세상에 내가 봐도 그렇게 높은 폭포는 처음 봤습니다. 삼천첩 폭포 3번 꺾어지는 탁탁탁. 그래서 삼천첩 폭포야. 가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그 가이드도 못 가봤고 인솔자도 못 가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아가는데 이태백도 못 가본대요. 그때는 발견이 안 됐었어. 폭포가 숨어 있어. 이게 조금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을 때 의심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보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폭포 소리가 막 굉음이 나면서 들리는데 폭포가 안 보여. 뭔가 희한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폭포 쪽으로 가면 폭포가 앞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폭포 뒤로 가서, 폭포가 이렇게 있으면 폭포 뒤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이걸 내려가는데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다. 야, 그래갖고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걸 또 올라가야 되나요? 저걸 올라가야 되나요? 이게 나 그렇게 높은 폭포 처음 봤거든.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진짜 개선문 올라가고 개선문을 왕복으로 뛰고 게임도 안 됩니다. 그거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개선문도 상당히 다리 아프거든. 게임도 안 됩니다.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 그 옆에 종탑, 거기도 내가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진짜 거의 한 10번. 아마 거의 그냥 비유로 들면 정전돼서 50층 왕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50층? 아니 거의 한 100층 왕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야,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 여산 새록새록 합니다. 개고생 새록새록 합니다.
올 때 또 가마 탔잖아. 죽을 것 같아서. 딴 사람 타던 가마 또 뺏어가지고 가마 타고. 가마를 탔는데 좀 잘해달라고, 너무 이렇게 막 경사도가 심하니까 위험하니까 좀 잘해달라고 팁을 주면 얘네가 조금 가다가 사람이 바뀌어. 그럼 또 팁을 줘. 걔네도 너무 힘드니까 계속 바꿔서 가. 연탄 나르듯이. 요 읽어봐. 요 진짜 여산 진짜 멋있거든. 근데 여산정사의 법좌에 올랐다. 거기에 이제 다 법을 설하는 거야. 얼굴빛이 맑고 중저음이 빼어났다. 논의가 깊어서 모든 진리를 풀어헤치니 보고 있는 대중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법문이 끝날 즈음 갑자기 들고 있던 주미가 흔들렸다. 주미가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유마거사가 들고 있는 이렇게 생긴 부채가 주미라고 하는 건데, 그 부채가 흔들리면서 떨어졌대. 얼굴은 반듯하고 자세는 단정했는데 법상에 앉은 채로 입적했다. 법문을 설하다 갔다. 진짜 사자자에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이거 징계하지. 내가 내 말이 맞으면 사자자에 위해서 간다. 사자자로 간다. 이랬는데 진짜 사자자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얼굴빛이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마치 선정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이에 승려와 신도들이 모두 놀라며 탄식했다. 이 도생스님, 이런 고승전 읽어보면 참 신기해. 우리가 이런 대단한 선배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쪼그라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생스님이 이 불성사상, 그 다음에 천재성불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불교의 불성이 쫙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도생스님은 도노설도 주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 양반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 확충되면 그게 나중에 선불교가 됩니다. 선불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불교 이야기, 선불교에 끼친 열반경의 내용들,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흐름을 줬는지, 그게 뭐냐면 양무제를 통해서 단주육문, 술 먹고 고기 먹으면 조진다라는 칙령 발표, 512년에 있었던 그 단주육문,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